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3명의 남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에서 외모로 주목받으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외모에 쏠리는 관심,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강북 모텔 살인 사건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이 계정 이전보다 팔로워 수가 50배 늘었습니다. 곳곳에는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니다. 최근 일본에서도요,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타노 카지야가 붙잡혔는데 이 참혹한 범죄 수법에도 가장 아름다운 범죄자라며 범죄자를 미화하는 분위기가 확산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수배 전단 사진이 유명세를 타면서 얼짱강도라는 별명이 붙은 이모 씨의 팬클럽이 생기기까지 했는데 이모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엔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상성애를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외모에 관한 관심이 커질수록 범죄의 본질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강북 모텔 살인 사건 용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여성. 잠시 뒤 검은 봉투를 들고 나와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2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남성을 만나기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음식점을 언급하며 이 집은 배달밖에 안 된다. 방을 잡아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김 씨의 말과 달리 매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저녁에는 그렇게 예약 없으면 그런 취향 오면 돼요. 어떨게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텔로 들어갔던 남성은 김 씨가 건넨 약물을 마시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숨진 남성의 카드로 치킨 13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이를 챙겨 범행 현장을 떠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 폭력 대신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한 뒤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여성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남을 약물로 살해하고 가족까지 실명하게 만든 어민숙이나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혜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김 씨 역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북부지검은 조만간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지난 1월 24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주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처음 본 남성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신고자는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였습니다. 인근 파출소 직원 6명은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남성은 일반 주치자들과 달리 분비물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고 노래주점 주인도 주문한 주류량이 적었는데 실신한 게 이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성은 김 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주치 신고로 판단해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신고자인 김 씨는 당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김 씨는 첫 번째 범행의 피진정인으로 특정돼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들은 김 씨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상 담당 수사관이 아니면 관련 사건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치 신고로 접수돼 약물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현장을 떠났고 이후 2명이 더 살해되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